스마일 꽃보다 다육입니다. 어저께 또 고민을 하다가 다 드렸어요. 부산 보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또 들여놓으니까 풍향이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안전이 최고니까 들여놨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애들 또 드린 김에 이렇게 또 못 보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페트병도 잘 크고 있어요. 완전 자이언트. 이 애심이 되게 조그마했던 애를 데리고 왔는데 엄청 컸어요. 키가 완전 진짜 바나나만하게 컸답니다. 이게 절반은 제가 펄라이트 깔았는데 이상하게 펄라이트 깐 애들이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 큽니다. 진짜 페트병 크기 보이시죠? 이렇게 크고 있어요. 원종 방울 복랑금도 잘 크고 있습니다. 얘는 뭐 휴면에 들어가고 잘 크는지 안 크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웃자란 거 보니까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석연아 페트병에 군생을 심고 구멍을 뚫어서 중간중간 입꼬지를 큰 애들을 심어줬는데 너무 잘 크고 있죠. 얘가 진짜 긴 장마만 아니었으면 너무 멋졌었을 텐데 애들이 긴 장마의 순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 창, 얘는 마디바. 이렇게 보면 생장정에 비를 맞아고 물이 고여 있죠. 요런 거를 털어주지 않게 되면요, 물러서 아니면 또 곰팡이가 여기에 이제 앉아갖고 환풍이 안 되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분무기를 한번 뿌리고선 뒷배란데 환풍이 안 돼갖고 며칠 있다 보니까 여기가 까맣게 위에는 하얗게 곰팡이 끼고 생장점이 까매서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빗물을 이제 마쳤으면 그 에어브러볼로 털어주시거나 입으로 털어주시거나 아니면 빨대를 후 불어서 털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깡통 화분 이거 만드는 거 올려달라 그러는데 제가 한번 올린 것 같은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또 레드 시리우스 자구를 떼어갖고 번식을 지금 어미만 해줬어요. 어미는 오히려 줄여갖고 다른 화분에다 심어줬는데 지금 자리를 잘 잡았어요. 자리 잡는데 지금 2018년에 데려왔으니까 가을에 새끼는 컸는데 어미는 오히려 줄여갖고 얘랑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얼굴을 이렇게 마크는 마커스입니다. 얘도 어찌나 이렇게 잘 자랐는지 진짜 자이언트 됐습니다. 자이언트 엄청 컸어요. 라울, 그리고 발디, 이꼬지 시킨 애들. 저 흑개리도 이꼬지예요, 다. 얘 저기 마커스도 이꼬지. 엄청 컸죠. 백봉, 저희 집에 왕얼큰 백봉입니다. 얼굴 마담. 라울도 보이죠, 라울 군생. 이렇게 화분을 하나하나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얼굴에 또 라울이 가려서 안 보이죠. 이렇게 있어요. 그 저희 얼굴마다 얘도 당인 물이 많이 빠졌죠. 키가 장마철에 엄청 컸어요. 이렇게 보면 자구도 조그맣게 했었는데 많이 나왔죠. 자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번식에 얘가 자구를 많이 단다 그러는데 2,000원짜리 외두를 달고 한 3년을 키워야 자구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얘는 그리니 치카올. 얘도 되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화분, 인디언 화분인데 행복한 꽃그룹. 이렇게 심어도 창을 심어도 예쁘겠지만 이렇게 군생을 심었을 때 얘 심을 화분이 없어갖고 여기다 심었거든요. 근데 은근 잘 어울립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바람이 또 시원하게 불어주고 있네요. 브레이브 군생입니다. 브레이브 군생 애를 되게 통통한 애가 왔어요. 아주 크고 쪼꼬엔 마약다육에서 특가로 샀는데 너무 크고 튼실한 애가 두툼한 애가 있었고 분갈이하고 물을 안 줬는데 장마를 맞았죠. 물을 많이 굶기고 있었는데 장마를 맞아갖고 물을 안 줬더니 자기네 입으로 하엽이 이렇게 져요. 지금 이렇게 통통한 잎은 제가 무른 잎은 뗐는데 하엽이 지면서 거기에 이제 균이 붙잖아요. 물을 안 줘도 그래서 무름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물을 많이 주면 무름이 와요. 근데 올 장마가 되게 길었잖아요. 제가 역대상 다육이를 키워보면서 이런 장마는 없었다. 10년 키워봤는데 이런 장마는 없었다. 길고 아주 좀
비도 엄청 많이 오고 폭우도 쏟아지고 홍수가 난 데도 있고, 중국은 우리의 비할 때도 안 돼. 얘네들은 재앙이다, 하늘이 버렸다,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 북극이 녹았대요, 많이. 그럼 이제 녹는 속도가 되게 빨라진다고 합니다, 해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냥 우연찮게 뭐 기후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예상된 기후 변화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크게 올 수도 있고, 제가 어저께 새벽에 뉴스를 봤는데 폭우 때문에 거리대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뉴스를 봤는데, 부산이 30년 안에 뭐 잠긴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프레온가스 뭐 이렇게 할 텐가 우리가 배출하는 그 공해 같은 거, 그런 걸 줄이지 않으면요, 이게 30년 안에 그 부산이 잠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저께. 근데 이거는 미리 예측이 다 된, 과학자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얘기를 안 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저는 자연에 관심이 많아갖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서 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느끼는 건, 산책을 또 저도 많이 하기 때문에 느끼는 게 있어요, 해마다. 바람하고 햇볕하고 비 오는 거 보고, 이게 장마가 이렇게 오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2018년도까지는 중부 지역이 거진 장마철에 마른 장마였었는데, 작년에는 이상하게 따라의 한 달 내내 비가 조금 이슬비처럼 그렇게 내렸고, 올해는 진짜 역대상 가장 최고 긴 장마에다가 폭우에다가 진짜 뭐 중국은 한방눈이 8월 달에 내리고 막 이렇게 달걀만한 우박이 쏟아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자연 환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더 심하게 올 수 있다니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는 크리스 보니 금이에요. 꼭 크리스 보니 금. 얘도 5만원 특간지 3만원 특간지 이렇게 데리고 온 것 같고, 허니핑크 요즘에 이게 신종인가봐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얘는 홍생산술. 얘도 비를 한번 중간에 한번 맞췄는데, 살짝 맞췄을 때 듬뿍 안 맞히고, 분갈이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을 듬뿍 좀 안 돼서 해갖고 살짝 맞췄는데, 보니까 좀 물이 고파요. 이렇게 보면 덜렁덜렁 하죠. 덜렁덜렁 지금 물고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비를 맞출 걸 그랬나봐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얘는 레드에 보니 비를 제가 한번 중간에 좀 듬뿍 맞췄거든요. 확실히 뿌리 안착이 빠르네요. 얘가 좀 습에 약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외로 강한 애가 있고, 같은 종인데 약한 애가 있고 하나봐요. 얘가 레드 시리우스예요. 레드 시리우스인데 이거보다 크게 왔거든요. 크게 왔고, 잠깐만요. 얘랑 같이 들어왔던 애예요. 얘가 저기 그린 수완 같이 들어왔는데, 얘는 얼굴을 키웠는데 얘는 얼굴을 줄였죠. 자구는 여기서 크고 있어요. 자구. 얘가 자구인데, 자구가 옆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지금 엄마랑 크기가 비슷해지고, 이제서야 2018년 가을에 심어갖고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화분에 많이 옮겨 다닌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뿌리 안착이 안 돼갖고. 근데 여기 행복한 꼬꼬렛에 잘 안착이 됐어요. 그래갖고 얘를 또 이제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큰 화분에다가, 아니면 저기 그 풀분에다가 옮겨줄까 합니다. 얘는 이렇게 컸는데 지 혼자 얼굴을 줄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붉은 계통의 애들이 좀 까탈스럽긴 한데, 오히려 자고는 아주 조그만 애를 띄웠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좀 알쏭달쏭 해갖고, 햇볕이, 그러니까 얘는 늘상 햇볕에 나가져 있고, 얘는 분갈이하고 햇볕에 많이 안 나가니까, 원래 분갈이하고 여러분 햇볕에 바로 내놓으면 안 됩니다. 보름 정도는 방 그늘에 두시고 뿌리 안착을 시킨 다음에 햇볕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햇볕이 좋다고 분갈이하고 바로 햇볕에 나가면 뿌리 안착이 안 됩니다. 하여튼 얘는 좀 고생을 시켰어요. 얘는 방면에 얼굴을 이렇게 키웠는데 둘이 차이가 엄청나죠. 이렇게 크죠. 이렇게. 얘는 레드 시리우스입니다. 얘는 그린 스완. 얘는 타이니 버건지 알았는데 스노우바디예요. 스노우바디. 이게 유약이 발라 있지 않는 숨쉬는 화분에는요,
이게 그러니까 장마가 저희는 되게 건조해서 곰팡이가 잘 안 끼는데, 이게 유약이 발라 있지 않는 이런 화분 같은 경우에는요, 긴 장마나 우리 집에 습이 많으면 곰팡이가 이렇게 썰어요. 그래서 습이 많고 곰팡이가 많은 집은 비추합니다. 유약이 발라져 있는 게 오히려 날 수 있어요. 이렇게 저희 집 이제 요런 애들, 이제 얘도 저희 묵둥이, 얘도 묵둥이 저희 집 염자인데, 제가 적심을 작년 1월달에 했나? 1월달에, 작년 1월달에 했는지, 작년 1월달에도 하고 올 1월달에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이 되게 없어갖고 허전했어요. 목대 목질화돼 있는 거 보이시죠? 얘도 나이가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10년 더 됐는지 안 됐는지 너무 다육이를 키워보니까 시간이 훅 가서 제가 10년 됐다니까 고수라고 얘기하는데 10년이 됐건 뭐 짧건 뭐 고수가 뭐가 고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하여튼 잘 크고 있어요. 이게 잘 크는 다육이가 있고, 저도 많이 보냈죠. 그 10년의 기간에 얼마나 많은 다육이를 보냈겠어요. 잘 생존해져 있는 애들. 그러니까 다육이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처럼 물을 많이 안 챙겨줘요. 이렇게 보면 얘도 지금 이게 다이소 꽃병이에요. 물이 좀 여기 고여 있죠. 배수층을 이렇게 좀 제가 하고 물을 좀 따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물이 이렇게 해서 따라 보내요. 심은 지 오래되면 흙이 안 쏟아지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물을 좀 세워갖고 따라 보내주고, 바람이 엄청 나네요. 아직까지 지금 한 11시 돼가는데 바람이 엄청 나요. 이렇게 지금 마사가 요 정도 심어져 있어요. 이게 한 4cm, 지름이 한 4cm 되거든요. 4cm에서 4cm 되는 것 같아요. 4cm. 그렇게 작은 화분에서 얼굴을 진짜 많이 키웠어요. 여기 입이 하나 더 크게 있었는데 제가 손으로 쳐서 떨어졌지, 진짜 해바라기 만약에 러블리 로즈라고 보이지 않죠. 이게 기형적으로 좀 얼굴을 키우다 보니까 얼굴이 얘네들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교배종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좀 풀리기도 하나 봐요, 얘네들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러블리 로즈야. 얘네들도 이꼬지도 있고 적심된 애도 있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신기한 다육이 색이죠. 이렇게 얘네들도 이게 구멍이 없어도 배수층만 높게 하잖아요. 물을 많이 줘도 여기 물이 고여요, 어느 정도. 그리고 흙을 굳이 많이 안 하셔도 얼굴을 이렇게 키운답니다. 햇볕만 잘 모여주면 돼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어저께 댓글에 다육이를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냐고, 잘 키우는 거는 제가 사실 모르겠고요. 그냥 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육이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키우면 초보자님들은 되게 궁금해요. 영양제를 뭘 쓸까? 학원의 흙은 뭘 쓸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올해 그 행복한 거꾸로에서 합참 받기 전에는 흙을 그냥 마사토하고 배양토 2가지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육이를 오래 키우면서 느낀 거는 흙의 양분보다 중요한 건 햇빛이에요. 적절한 햇빛. 그 다음에 뭐 내가 굳이 영양분을 안 줘도 빗물만 이렇게 좀 이렇게 제대로 준다면 다른 뭐 영양제는 필요 없고요. 햇빛하고 적절한 그 이제 뭐 우리가 뭐 수돗물을 줄 때는 제가 이제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수돗물에다가 가일 껍질하고 야채 껍질 같은 거 깎아서 버리지 마시고요. 물에다가 한 3일 정도 담가 놓으세요. 수돗물에다가. 쌀뜨물 싫어하시면 그냥 가일 껍질 우린 그 3일 정도 담겨 놓은 삭히지도 않고 그냥 우린 거죠. 그 물을 주시게 되면요, 입이 반질반질해지고 성장 속도가 빠른데, 제가 이제 예전에 홍콩자 얘가 지금 적심이 돼서 얼굴을 이렇게 줄였어요. 단단하게. 또 햇볕을 많이 보다. 그전에는 얘를 건들면 얘 입이 지금 홍콩작이 백봉보다 되게 컸어요. 요 백봉이 제 손 한 뼘이 21cm거든요. 이렇게 21cm인데 홍콩작이 저렇게 컸어요. 얼굴이 커갖고 지나다닐 때마다 얼굴을, 제가 베란다가 이렇게 보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얼굴을 이렇게 건드려서 발로
잘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적심을 해서 페트병에다가 심어줬더니 얘네들 너무 예쁘죠. 일단 이렇게 구멍이 없어도 배수층을 절반하고 흙이 조금 들어가도 햇볕만 잘 보여주면 얼굴을 상당히 키웁니다. 그래서 양분 있는 흙을 굳이 저는 권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초보자님들은 다육이 농원에 키핑하신 분들 막 흙을 다양하게 쓰는데 사실 그 흙보다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환경이 좋아서 걔네들이 그렇게 크는 겁니다. 이제 뭐 또 반반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저도 10년을 키워봤기 때문에 흙의 중요성보다 햇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을 적절하게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고 뭐 다른 거는 별 필요한 게 사실 없어요. 뭐 벌레가 안 생기면 약을 안 쳐도 되고 벌레가 잘 생기는 집이 있고 또 안 생기는 집이 있고 곰팡이가 잘 생기는 집이 있고 안 생기는 집이 제가 요번에 느꼈어요. 저희 집가 되게 건조하다 보니까 곰팡이 없었는데 확실히 이게 계속 긴 장마에 해가 가려져 있고 습하니까 곰팡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강아지 간식을 저희가 강아지 간식을 많이 주는데 얘가 배부르면 막 여기저기 막 침대 미치고 어디고 막 쑤셔놓고 저기 찾아서 먹어요. 그거를 또 우리가 찾아봤을 때 몇 개월 지나도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 간식이 요번에 이렇게 청소하면서 되게 기겁을 했어요. 그래갖고 곰팡이가 하얗게 낀 거예요. 만약에 그걸 걔가 먹었으면 얼마나 저기 됐겠어요. 그래갖고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간식을 주고 요즘엔 잘 살펴봐요. 제가 저걸 다람쥐처럼 여기저기 숨겨놓으니까. 그래서 이게 곰팡이가 끼는 집이 있고 이게 댓글을 달아보면 좀 난처할 때가 있거든. 곰팡이가 안 끼는데 곰팡이 낀다고 막 물어보시면 경험이 없으니까 저도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사실 이렇게 영양분이 딱히 막 이렇게 주지 않는데 흙을 못 쓰냐 다육이 뭐 영양제를 뭘 주냐 근데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 다육이를 잘 키우고 싶으려면요 햇볕이 중요해요. 가장 왜 그러냐면 저희는 햇볕이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햇볕이 동양이다 보니까 봄과 여름에만 잘 들어요. 가을서부터 이제 겨울까지는 해가 11시까지만 들어요. 그러니까 봄과 여름엔 해가 동이 틀 때 한 4시 좀 반 정도 되면 환해져요 집이. 그래갖고 암막 커튼이 없으면 수면에 깊은 수면을 못하고 잠에서 깰 정도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햇볕이 저한테는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을 너무 이렇게 자주 주는 것보다 좀 애를 홀딱 굶겨갖고 입이 쭈글쭈글할 때 주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보자님들은 다육이가 이제 몇 개 안 다다 보니까 계속 얘를 지켜봐요. 지켜보다 보면 물을 자꾸 주게 돼요. 자꾸 왜 그러냐면 관심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 보면 좀 더 키워야지 너 뭘 구포구나 막 사랑을 너무 듬뿍 주다 보면 근데 저희가 워낙 다육이가 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물 주는 횟수가 좀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물을 줘야 되는데도 못 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왜 많은 식구들 일일이 하나 다 챙길 수 없고 지네들이 알아서 크잖아. 다육이도 마찬가지로 지네들이 알아서 크고 이제 진짜 봐서 이제 쪼글쪼글해져 있으면 그때 가서 얘를 데려가서 싱크대에서 저는 물 샤워를 전면 간수를 안 한다 그랬죠. 그렇게 주는 게 병충해 예방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요번 장마에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긴 장마에 이렇게 보니까 곰팡이들이 많이 앉아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게. 눈 나쁜 분들은 되게 몰라요. 저는 눈이 초등학교 때부터 2.5 되게 좋았거든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눈이 나빠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 딸보다는 눈이 좋아요. 안경을 안 썼으니까 저희 딸 벌써 안경을 쓰고 환경이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아파트가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안경 쓰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시야가 이렇게 팍 터져 있어갖고 건물이 앞에 없어야 눈도 좋아지고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햇볕이 중요한데 우리 집에 또 햇볕 중요하다고 꽃보다 다육이 햇볕 중요한데 분갈이 하고 한 보름 정도는 방그늘에 있어야 되는데 또 분갈이 하자마자 햇볕에 빵 내놓고 그러면 다육이가 뿌리 내리기도 힘들고 말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분갈이하고는 방그늘 아니면 베란다 창가 햇볕이 좀 드는 곳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원래
모든 식물은 분갈이하고 나서는 방 그늘에 두는 게 정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분갈이하고 햇볕 좋다고 해서 바로 햇볕에 놓으면 얘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방 그늘에 두고 한 보름 정도는 만지지 않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 주는 것도 사실 해마다 기후마다 온도마다 이렇게 분갈이하고 물 주는 것도 틀려갖고 이거를 내가 이때 이 사람이 얘기해갖고 이거를 1년 내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시기별로 물 주는 것도 틀리고 분갈이 방법도 틀리고 흙을 쓰는 것도 틀리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따라 다육이 키우는 방식도 많이 틀려져요. 저희는 동양이다 보니까 강한 햇빛이 안 들어요. 강한 햇빛은 12시서부터 3시까지가 강한 햇빛이에요. 그래서 다육이가 차광망이 필요할 때가 12시서부터 3시까지인데 이제 가을에는 또 해가 높아지고 또 짧아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집에 캐치를 해갖고 내가 이제 적절하게 다육이를 태워봐야 또 그런 것도 알지. 뭐 온전하게 키워서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갖고 이게 경험이 중요한데 내가 이렇게 다육이를 보낸다 하는 거는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경험이기 때문에 보내도 보고 왜 보냈는지 나중에 이제 쌓이고 이유도 알고 그러면 오히려 다른 다육이 키우는데 보탬이 많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주저리 얘기를 했네요. 하여튼간 제가 놀란 것은 이 꽃병에서 자라는 애들 제가 예전에 저희 집 석연아가 되게 유명해갖고 인기세를 타갖고 제가 유튜버를 이제 전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도 됐어요. 근데 그 석연아가 제가 1년 동안 꽃병에다가 다이소 꽃병에다 키웠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유튜버님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제 저는 다육이 유튜브 할 때 손 안에 5손가락 안에 한 3, 4명 정도 안에 들 때 유튜버를 했어요. 다육이 유튜버를. 그게 2018년도였었는데 그전에는 다육이 유튜버들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는 몇 분, 두 명하고 제가 할 때 이제 갑자기 좀 이제 많아졌어요. 또 제가 이제 다육이 유튜버 하는 방식도 올리고 이제 촬영하는 것 기법도 올리고 하다가 다 내린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올리시니까 근데 너무 따라 하시니까 제가 내렸답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많은 유튜브들이 창출이 된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다육이 키우는 건 집집마다 환경이 많이 틀리고 기후가 많이 틀리다는 것을 제가 그때 돼서 알게 됐어요. 저희 집 기후가 우리나라 기후가 이렇게 좀 비슷비슷할 줄 알았는데 남부 지방하고 중부 지방이 진짜 극과 극으로 온도 차이도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약간 내 환경에 따라 다육이 키우는 게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경을 일단 다른 유튜버는 참조만 하시고요. 내 환경에 다육이 키우는 거를 빨리 터득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태풍이 올 때는 거치대를 설치한 거는 다 치워야 너무 편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음고생도 하고 이게 운 나쁘면 또 날아가면 진짜 큰일이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치워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 집에 진짜 얘가 적심을 안 했었으면 되게 못난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심에 대해서 막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적심에 대해서 많이 올랐어요. 초보 유튜버 때 그때도 많이 올리시는 분도 없었으니까 제가 이제 열심히 네이버에 공부한 거를 많이 올렸어요. 지금은 뭐 다 올리시죠. 근데 확실히 적심을 이제 좀 그때 당시에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적심을 해갖고 진짜 얘는 잘해갖고 그전에는 진짜 얼굴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서 얼마나 믿겠어요. 이렇게 긴 목대. 그러니까 다육이를 오래 키워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제일 나쁜 게 제가 느낀 건 10년 정도 키우니까 목대만 보여요. 얘는 그나마 난데 저희 집 석연아 지금 뒷베란데 가장 그 연장자 석연아 지금 얘네들을 모체 어머니라 그럴까? 근데 그 애가 있는데 확실히 목대가 10년이 되니까 너무 미워져요. 목대만 보이고 얼굴 딸랑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서 얼마나 믿겠어요. 그리고 위태로워요. 이 목대가 길어지면 애들이 얼굴이 자꾸 이제 밑으로 다운되고 목대는